안녕하세요. 유도는 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기밀 누설죄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군 검찰에서 이제 검사를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범죄 중에 하나가 군사기밀 누설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위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런 방위산업은 군이나 군무원, 공무원 등이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민간업체인 방위사업체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불법적으로 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에, 누설된 경우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까요? 이거는 누설된 군사기밀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기밀보호법에는 군사기밀의 정의가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어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걸 누설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상 이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이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사기밀법을 살펴보셨는데요. 군사기밀은 이게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되고 고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문서에 위에 1급 I자, 2급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이것은 1급 비밀이다, 2급 비밀이다 명시된 것이 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기밀은 별도 절차를 거쳐서 등재를 다 하고 별도 관리되어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런 비밀들입니다. 이런 거를 누설했을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리했던 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합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산에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과정에서 이 설계 업체에 이런 그 비밀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합사라는 곳에서 다 모여서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 컴퓨터에서나 설계할 수 없고요. 정해진 곳에서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웹하드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도 되고 사람들이 수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군사상 기밀로서 보호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누설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80 보면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중요한 게 고의가 없이 과실로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누설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형법상 군사기밀 같은 경우는요,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기밀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우리 판례는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것도 군사기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은 아니고 일반적인 군형법상의 군사기밀 누설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의 마타리 간첩이다라는 당시에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는데, 간첩이 있었거든요. 여간첩이 정훈 장교한테 접근을 해서 정훈 장교한테 다른 부대 주소를 받았어요. 부대 주소에 일체를 받아가지고 그 주소가 누설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부대 주소가 잘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대 주소가 한 장, 두 장에 꽉 담긴 문서는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문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사상 기밀 누설로 처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상 기밀 누설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변론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수사를 받고 있는 누설한 군사기밀이 과연 어떤 성격인지, 이게 과연 군사기밀이 맞는지 먼저 이것부터 잘 살펴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1급, 2급이 찍힌 문서의 일부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군사기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서가 전반적으로 찍힌 있지만 그 찍힌 문서 안에 정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핵심은 따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뭔가 누설을 했다거나 과실로 누설한 게 있다면 이것이 군사기밀이 맞는지부터 명확하게 검토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하나는 변호사로서 이런 게 있었어요. 군에서 오래된 탄약이나 무기 등을 거의 폐기해야 될 정도가 되는 정도의 물건들이었는데요. 요거를 그냥 폐기하면 아까우니까 절차에 따라서 외부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면 무기나 탄약의 재원이 어떤지 기본 정보는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그런 걸 알려줬는데 이것이 약간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것은 군사상 기밀 누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주안점을 둘 부분은요, 내가 과연
고의적으로 누설을 한 게 맞는지, 이 누설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이 누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기밀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누설 행위가 좀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보다가 잠깐 요거를 놓고 왔어요. 책상 위에.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들춰보고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게 업체 관계자였는데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이건 내가 누설한 게 아니라 실수로 놓고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아니다. 너 이거 업체 관계자가 짜고서 다 보여주고 찍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서 굉장히 공방이 오갔던 사건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변론 포인트는 이 누설 행위에 대해서 잘 변론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기밀죄로 수사를 받아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통의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강제 전역을 군인의 경우 당하게 되고요. 또 연금의 반도 못 받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사기밀 누설죄로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이건 정말 좀 군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잘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군사기밀 누설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일반인이 군사기밀 누설한 경우에는요, 그거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고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